시장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태백 지역에서 전임시장 죽이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쓰레기 처리 현장을 찾아 환경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강등권 탈출을 위한 마지막 홈경기에 필승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원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브랜드와 명소를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 지역에서 전직 류태호 시장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지역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재임 중 벌어진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 사건 항소 포기와 1년이 지난 경조사까지 태백시가 문제를 삼았는데 경찰의 이딴 각하와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무리한 전임시장 죽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강원랜드가 오투 리조트 긴급 운영 자금으로 지원했던 기부금을 태백시가 되갚아야 한다는 손해배상 사건. 1심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태백시가 전임 유태호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전 시장이 직원에게 항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강원랜드 전 사회이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태백시는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경찰이 최근 혐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태백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도 없다며 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공적인 권력을 너무 사적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거죠.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공적으로 쓰라고 준 건데 그렇게 못 쓴 정말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유 전 시장은 지난해 장모상과 관련해서도 지난 9월 청탁금지법으로 고발됐다가 불송치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1년이 넘은 이를 누군가 고발해 유 전 시장은 경찰에 통장 사본까지 제출하며 소명한 바 있고 당시 부의금 가운데 2천여만 원을 장례를 마치고 장학금으로 기탁해 조문객들의 성의에 보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리나 뭔가 있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찔러본 거 아닌가. 상처를 좀 내야 되겠다 싶은 보복성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부에서는 지난해 말 이상호 태백시장의 모친상 계좌번호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에 대한 고발이 잇따라 각하 결정된 가운데 태백시는 수사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강원랜드 사건에 대한 고발 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제 얘네들이 무리하는 거 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또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유태호 전 시장의 장모상과 관련해 태백시가 5만 원 이상 송금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상호 시장의 모친상과 관련해서도 5만 원 이상 송금한 공무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전현직 시장의 갈등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쓰레기가 반입되고 처리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올바른 배출 요령을 배우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초시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환경자원사업소에 지역 중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를 마주하고 바른 배출 방법과 재활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보는 중앙제어실과 소각로 크레인실을 둘러보면서 신기하다는 반응은 잠시.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 그보다 더 많은 95톤의 쓰레기가 매일 반입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소각하는 증기에너지를 발전에 활용하고 자원을 재활용해 연간 5억 원의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재활용 선별 작업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일부 학생들은 직접 일손 돕기에 나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마대를 뜯고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힘들게 소각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할 때 이제 음식물 다 씻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활용품을 버릴 때 깨끗이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배출될 때는 스티커라든가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출하실 때는 그걸 다 제거해서 배출해 주시면. 속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마음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자원사업소 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지역 중학교 학생 5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환경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정말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내 중학교 3학년 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나가지만 급증한 플라스틱 배출량은 여전한 가운데 간편하게 쓰고 버린 쓰레기가 환경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부터 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법무부가 속초에 있는 강원 북부교도소의 수용 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법무부가 내년부터 강원 북부교도소에 중범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 등급을 전환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당초 계획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현행 경비 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법무부 공식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북부교도소는 건립 초기 유치 단계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가 법무부가 중범죄자를 수용하지 않는 완화경비 처우급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해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가 첨단 웨어러블 로봇과 맞춤형 AI 로봇을 활용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돌봄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개념 복지체계를 구축합니다. 강릉시는 지난 5월 2023년 아동용 웨어러블 로봇 보급사업 선정으로 기존 성인용 로봇에 이어 아동용 로봇을 추가로 보급했으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AI 로봇 100대를 체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강릉시에만 13,000여 명의 장애인과 1,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고 연평균 1.9%씩 늘고 있다며 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로 강릉형 장애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강릉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규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은 현재 꼴찌팀과 승점 차이가 단 1점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강등을 피하려면 남은 경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비수를 등지고 앞으로 내준 패스를 김대원 선수가 침착하게 받아 감아챕니다. 지난 11일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강원FC가 마지막 홈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삼각편대로 낮고 빠른 패스를 주고받으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저번 경기 승리했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팀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선수들은 25일 안방에서 열리는 수원FC와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입니다. A gente teve 2 semanas de preparação. Nossa preparação foi muito boa. Conseguimos fazer bom treino e creio eu que no jogo a gente vai dar resultado.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2부 리그로 강등되는 꼴찌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리그 11위인 강원은 꼴찌 수원 삼성과 승점 차이가 단 1점에 불과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강원FC가 지고 수원 삼성이 승리해 승점 3점을 보태면 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강원FC가 승리를 거두려면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팀 모두 수비가 약한 상황에서 활동량을 높여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수비 라인도 여기들도 100%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90분간 중원 싸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고. 이번 경기를 마치고 강원FC는 다음 달 2일 수원에서 수원 삼성과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이 리그 11위로 정규 경기를 마무리하면 2부 리그 2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10위가 되면 2부 리그의 3위에서 5위의 플레이오프 승리팀과 맞붙어 1부 리그 잔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지방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방에 활력을 더할지 주목됩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3년 전 정선에서 케이크와 음료 제조업체를 차린 심현주 씨. 정선 지역의 특산물 곤드레를 이용한 다양한 곤드레 디저트를 출시했는데 형형색색 예쁜 모양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대회가 있어서 이제 곤드레 디저트로 1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역 방송에 이제 나와서 이제 지역 분들이 이제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저 또한 이제 곤드레의 좀 특별함을 좀 알게 돼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고. 마을 주민들과 힘을 모아 정선 고안읍에서 마을 호텔 18번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 작가. 탄광과 아리랑, 카지노로만 알려진 정선의 다양한 가치를 사진 속에 담고 정선에 찾은 손님들의 사진을 찍는 등 정선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선을 떠올렸을 때 뭘 먼저 떠올리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자연이었고, 그 자연이 이제 뭔가 관광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들처럼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거나 문화, 자연, 역사 등과 결합하는 청년 창업가를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정선군 역시 청년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알려 창업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아이디어를 한데 모으는 로컬 서밋을 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선만의 웰니스 문화 콘텐츠를 확산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역 문화 콘텐츠 패러다임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창의적이고 또 외지에서 어쨌든 많은 경험이라든가 또 지역의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했을 때 그것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시장이나 골목 상권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가치를 활용한 그들의 활동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에 활력을 되찾아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MBC 강원영동이 전국 언론노동조합 제33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강원영동은 노동절인 올해 5월 1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씨 사건을 MBC와 함께 연속 보도해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는 1991년부터 매년 언론 민주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민주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선군청 주정차 관리사무소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달 5일 15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 정선군청 주정차 관리사무소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당시 브레이크 결함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차량 결함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정선군은 사고도로의 화물 적재 중량을 15톤에서 5톤으로 낮추고 과속 금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릉 지역 최대 규모 법인 택시 회사 창영운수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창영운수 대량 해고 문제를 위한 강릉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창영운수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영운수 사측은 이번 고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창영운수가 택시 감찰을 통해 폐업하게 되자 일자리를 잃은 택시기사들은 강릉시청 앞 등에서 200일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2023년 제4차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강릉지역본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한라시멘트 등 실무협의회 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올해 노사민정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노동법 교육과 노동법률 상담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속초 설악동 미술거리 조성 사업의 올해 사업분이 마무리됐습니다. 속초시는 최근 BC지구 폐건물 8곳에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해 포토월과 시그니처 조형물 장식, 도색 등 설치 미술 작업을 마쳤습니다. 속초시는 낙후된 설악동 환경 개선을 내년에도 지속하고 폐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대안 공간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연말까지 통일전망대에 DMZ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을 설치합니다. 고성을 포함한 5개 접경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성에는 AR 동식물원과 4D 기차 여행,
북한 생생망원경 등의 3가지 콘텐츠가 실시됩니다. 일반에는 내년 초쯤 공개될 예정으로 사냥과 사향노루 등 DMZ의 동식물과 북한의 역사 문화, 사계절을 다양한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태백시가 다이나믹 스포츠 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한 아이디어 정책 공모전에서 자전거를 활용한 고원도시가 선정됐습니다. 태백시는 지난달 공모에서 26건이 접수됐으며 실무부서 검토와 국민투표 실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를 거쳐 자전거 고원도시 태백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